주요 요목이라는 건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왼쪽에 아까 수업 초반에 우리가 적어놨던 거. 처음에 뭐가 있어요? 회전수. 여긴 쓰지도 않았네. 회전수는 우리가 우선 전진비를 생각을 하면 회전수가 커지면은 직경이 줄어들겠죠? 같은 전진비라면. 그래서 직경의 반비례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저기 8장 후반이었나? 모멘텀 디스크 했었죠. 모멘텀 디스크 해석했을 때 우리가 추력은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VA는 배가 앞으로 가는 속도 아니지? 아니면은 저기 추진기로 들어오는 유동 속도니까 안 변해요. 얘를 키우면은 얘가 좀 작아져도 되죠. A0랑 A2가 뭐였어요? 추진기를 통해서 증가하는 유속 비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A가 크다는 건 D가 크단 거예요. 지름이 큰 프로펠러를. 지름이 큰 프로펠러를 쓰면은 추진기를 통해 거치는 유동 속도의 변화가 좀 작아도 돼요. 당연하잖아요. 추진기가 이만하면은 유속이 조금만 변해도 추력이 크게 나올 거고, 추진기가 요만하면 작으면은 유속을 아무리 빨리 해줘도 추력의 변화가 좀 작겠죠. 그렇게 돼서 직경을 키운다면은, 회전수를 낮추거나 직경을 키운다면은 얘가 커졌기 때문에 추진기에서 속도 변화가 작아요. 이해되죠? 추진기를 크게 하면은 같은 추력을 내려고 했을 때 유동을 조금만 가속을 시켜도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좋다. 추진기 속도가 적게 변하면은 그만큼 유동의 영향을 개별적으로는 작게 준 거기 때문에 얘가 책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추진 효율이 향상된다. 추진기 속도 변화가 급격하지 않으면은 제일 좋은 거는 표면에 속도가 급격히 변하면 압력도 급격히 변하겠죠. 당연히 베르누이 정리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캐비테이션 발생이 좀 잘 생기거든요. 근데 캐비테이션은 효율에 하등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추진기상의 급격한 속도 변화가 줄어든다면은 여기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이 증가한다라고 책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은 추진기를 설계를 할 때 직경은 무조건 클수록 좋아요. 그냥 클수록 우리가 설계하기도 편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막 키우면 문제가 뭐가 돼요? 얘랑 벽이 너무 가깝죠, 선미가. 그럼 당연히 이걸로 인한 변동 압력이 이제 선체를 막 더 심하게 괴롭힐 거고, 그 다음에 얘보다 밑으로 내려오면, 프로펠러가 내려오면은 뭐 실제 운영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디 바닥에 뭐 치면은 이제 프로펠러가 먼저 닿을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애초에 배 만들 때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격은 조금 어느 정도 띄우게끔 돼 있고요. 여기서 여기 간격도 허락하는 한 길게 해야, 그렇죠? 그래야 배 표면에 영향을 덜 받잖아요. 그래서 허락하는 한 프로펠러 지름을 키우는 건 맞는데 거기에 대한 제한 사항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배 표면이랑 가까워지면 큰일 나고, 그 다음에 수면에 프로펠러가 너무 가까워도 수면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효율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또 너무 키우면은 프로펠러 날개가 외팔부 같은 거 관점에서 너무 길어지면은 이게 구조적으로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키울 수는 없는데 허락하는 한 키운다 라는 거고, 그러면 회전수를 줄인다라는 얘기잖아요. 직경은 뭘로 정하냐면은, 이식 되게 중요해요. N은 RPM이고 P는 PS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날개가 4개일 때는 저 값을 쓰고요. 날개가 5개, 날개 Z라고 쓴댔죠 우리?
날개가 6개일 때는 14.85. 그냥 이제 여러 가지 배들을 잘 정리를 해 보니까 엔진 동력이 몇 PS, 몇 마력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엔진 회전수가 몇 RPM으로 나올 때 거기에 대응되는 날개 4개짜리를 원한다면은 최적 지름은 얼마다? 라고 나오는 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 설계할 때 야 그럼 프로펠러 지름 얼마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식 보고 시작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 PD는 어떻게 구할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정확히는 프로펠러가 있어야 PD가 나오잖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배들을 훑어봐서 대충 나랑 비슷한 사이즈의 배인데 엔진 동력을 이 정도 쓰고 있고 이 엔진을 쓰고 있네. 그럼 그 엔진의 출력은 얼마고 회전수는 얼마니? 그거부터 시작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를 설계한다고 했을 때 없는 배를 만들라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걸 참고해서 하라는 거니까 있는 배들의 엔진을 참고를 해서 지름을 선정을 할 수가 있겠죠. 없는 거 막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날개수가 증가하면은 지름이 어떻게 된다? 같은 엔진을 써도 날개수가 증가하면은 지름이 식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16.07이 14.85가 됐잖아. 작아져야죠. 같은 엔진을 써도 날개수가 많아지면은 지름이 좀 줄어드는데 왜냐면은 똑같은 날개라고 해도 5개를 달면은 5개란다. 한 8개 달아봅시다. 날개 8개 달면 누가 더 확장 면적 비해서 유리해요? 8개가 훨씬 더 면적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강한 추력을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추력 어차피 잘 낼 거면은 지름 좀 줄여도 무방하겠죠. 그렇긴 한데 이제 날개가 여러 개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지나간 서로 이게 얘랑 거리가 가까우면 서로 좀 상호작용이 있거든요. 좋은 쪽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효율이 좀 떨어져요. 날개 수가 늘어나면. 그래서 대개는 상선 날개는 기본 4개로 시작을 하고요. 5개, 6개는 조금 이제 하중을 분산시킨다거나 아니면은 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아까 같이 좀 이 진동 문제 앞에서 얘기를 안 했지만 진동 문제에서 뭔가 좀 피하려면은 날개를 5개, 6개로 하기도 해요. 어쨌든 직경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3번 날개수. 날개수는 2개에서 8개 중에 선택을 하고요. 이건 뭐야? 네, 날개수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배와의 진동 간섭을 피하는 거예요. 날개가 4개면은 얘가 회전수 곱하기 4 한 만큼의 진동 성분이 나오겠죠. 프로펠러 회전수 곱하기 4 한 만큼 1초에 이렇게 날개가 붕붕붕붕 하고 지나갈 거잖아요. 5개면은 곱하기 5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배에 고유 진동수가 있으면은 걔만 피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고유 진동수를 피하기 위한 날개 숫자를 뭐 4개로 했을 때 공진이 의심된다 하면 5개로 하면 좀 피해가니까 그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면 날개수가 적으면은 효율은 높아진다 라고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물이랑 닿는 면적이 작아져서 그렇긴 한데 뭐 어쩌고 저쩌고 써져 있죠. 그래서 그냥 꼭 날개수를 결정하는 것까지는 중요하진 않고 일반적으로 4개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 하면은 5개, 6개 정도 쓴다는데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종합 설계할 때 내년에 컨테이너선 나올 것 같으니까 날개수 5개, 6개 그 정도 쓰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옆에 날개 단면 써져 있는데 날개 단면은 뭐 정말 쓸모없는 얘기들만 있네. 시간이 좀 애매한데 날개 단면하고 계열도표 설명까지 하려면은 어쩔 수 없지. 위아래가 대칭인 날개로 먼저 시작을 해요. 대칭인 날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쿠타 주코스키 했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받음각이 있으면은 쿠타 주코스키 해가지고 서큘레이션을 넣어주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됐을 때 유동이 아래로 향해야 되는 게 서큘레이션을 줘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얘가 캠버를 가졌다고 칩시다.
캠버 가져도 유동 아래로 꺾어주는 거 똑같죠? 그럼 서큘레이션 줘도 돼요? 여기다가? 안 될 거 없잖아요. 유동을 아래로 꺾어주는 입장에서 서큘레이션을 줘도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서큘레이션을 하나만 주면은 보세요. 날개 중심에서 서큘레이션 줬을 때 여기랑 여기랑 영향이 이만큼 떨어져서 받겠죠. 근데 하나의 서큘레이션이면은 얘도 여기랑 똑같은 영향을 받거든요. 거리가 같잖아. 그럼 처음에 생각한 게 야 나는 여기 날개 끝에만 좀 조정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얘랑 얘도 다 영향을 주네요. 여기 거리 떨어진 애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날개 끝에 여기만 조정하는 게 쿠타주코스키 하고 싶은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서큘레이션 하나만 주면 얘만 주나 전체적으로 똑같이 들어가야 포텐셜 유동인데 이거 똑같이 주면 얘도 여기 애들이 전부 다 서큘레이션 영향을 받겠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별론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뒤로 어떤 연구들이 계속 됐냐면은 점들을 쬐깐하게 나눠가지고 여기에다가 서큘레이션을 별별 다 개개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기랑 여기는 서로 위에 아래로 가는 건 어떻게 돼요? 다음 점이랑 하니까 상쇄가 되거든요. 그럼 결국엔 뭐만 남냐면은 요렇게 얘 형상을 따라서 흘러가는 서큘레이션만 남아요. 원래 하나만 주면 동그라미로 생겨야 되는데 서큘레이션이 여러 개로 쪼개서 주면은 얘 형상을 따라 맞출 수가 있겠죠. 걔를 무한히 작게 많이 쪼개준다면은 우리가 서큘레이션의 크기를 알파로 A로 줬나? 알파로 줬나? 알파였던 것 같은데 A네. 서큘레이션의 크기를 일정하게 주다가 코드 길이 0.8 위치에서 0으로 가게끔. 끝에는 서큘레이션을 주면 안 되잖아요. 날개 끝을 따라서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큘레이션을 줄 때 여기에다가 일정한 크기로 줘가지고 주다가 마지막에 딱 줄어들게끔 하는 라인을 그어놓고 얘를 만족하는 이렇게 진짜 서큘레이션을 분포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유선이 있겠죠. 포텐셜 유동이니까. 그 유선을 따라서 이 라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캠버 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책에 나오는 A는 0.8 평균선 분포라고 합니다. 되게 좀 상세한 얘기긴 한데 아마 4학년 2학기 때 추진기 설계하면 제대로 배울 거예요. 어쨌든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서큘레이션을 하나만 놓는 것보다 여러 개를 놓는 게 날개 표면을 따라서 발생하는 서큘레이션을 더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 물론 유체 역학에서는 그렇게 상세하게는 가르치지 않았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하다 보니 실제 추진기 설계 때는 서큘레이션을 여러 개 분포를 한다. 근데 걔를 진짜 여러 개로 하다 보면은 각 뭐 이산화된 점이라고 해도 뭐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겠죠.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날개 끝은 서큘레이션이 0이 되게끔 맞춰주는 뭐 그런 것들을 분포를 해주는 거. 직선이 함수가 A는 0.8이라고 해서 얘가 이 서큘레이션을 따라 분포된 공면을 가지도록 날개 단면을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캠버 라인을 갖도록. 그러니까 위아래가 대칭인 날개를 이렇게 휘어주는데 그 캠버 라인은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서큘레이션을 분포를 해줬을 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캐비테이션을 막는 입장에서 상당히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거의 모든 추진기 날개 단면이 이 서큘레이션을 분포를 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날개 단면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엔 이거잖아요. 얼마나 꺾였냐. 뭐 위아래 대칭이고 뭐고 한 거는 우리가 낙하포일 쓴다고 맨날 얘기했으니까 거기서 바뀔 거 없죠. 그 다음에 5번 힘들다. 확장 면적비. 확장 면적비는 뭐랑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2차원 날개 코드 길이. 코드 길이가 길어지면은 똑같은 추력을 낸다고 합시다. 똑같은 추력이면 2차원 날개에서는 똑같은 양력이죠. 그러겠잖아요. 양력을 발생하는 게 추력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날개인데 똑같지도 않지. 같은 추력을 발생하려면 그만큼 유동을 아래로 밀어주면 되죠. 맞아요? 같은 양력을 내려면 추력이라고 써서 그런가? 리프트로 할게요. 같은 양력을 내려면 똑같은 양의 유동을 아래로 밀어주면은 날개 코드 길이에 상관없이 같은 양력을 낼 거잖아요. 모멘텀 입장에서. 그러겠죠? 아래로만 밀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코드 길이가 짧다고 하면은
유동이 급격하게 변하겠죠. 코드 길이가 짧으니까 짧은 코드 안에서 유동을 아래로 확 밀어줘야 되잖아요. 같은 추력을 내려면. 코드 길이가 길면은 안 그래도 되니까 좀 여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 이런 거 비슷한 얘기 어디서 했어요? 추진기의 급격한 속도 변화가 적으면은 공동 현상이 줄어서 효율이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책에서 확장 면적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중요한 거는 코드 길이가 작으면 다른 말로 3차원에서는 확장 면적비가 작으면은 급격한 속도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동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효율이 안 좋다.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공동이 없는 조건이라면은 만약에 공동 발생이 억제만 된다면은 코드 길이가 짧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은 유동이 날개를 적게 만나잖아요. 짧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마찰이 적게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코드 길이가 쓸데없이 길면은 마찰이 커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줄이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 무턱대고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적절한 허용할 수 있는 공동 현상이 수준에 맞춰서 날개 길이를 짧게 해주는, 날개 길이를 짧게 해주면 코드가 줄고 그만큼 확장 면적비가 주는 그런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의 확장 면적비를 선택하는 게 맞냐를 여러분들이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제 조별 과제 할 때 실제 추진기에서 정해야 되는 거는 피치, 확장 면적비, 날개수, 지름인데 그거 4개는 정해줘야 돼요. 그래야 추진기가 나오거든요. 지름은 아까 뭘로 한다고 했어요? 열식 갖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PD랑 N은 어디서 나와요? 이미 설계 배 줬잖아요. 거기 엔진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줄어든 배는 어떻게 해요? 2개로 쪼개는 배는? PD랑 N. 여러분들이 엔진 동력을 적당히 뭐 반으로 토막을 내시든 뭘 하시든 반으로 하는 게 맞나? 프루드 스케일링 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따로 설명할게요. 지금 하려면 시간 없다. 그러니까 배를 반으로 쪼갰을 때 동력이 반이냐 아니면 동력이 루트 2냐 동력이 아니면 2의 세제곱근이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회전수는 이걸로 나오죠. 배가 작을수록 회전수 올라가요. 루트 n분의 1이 아니지. 루트 람다분의 1이지. 그러니까 배가 작아지면은 회전수는 루트 2배만큼 증가하긴 할 거예요. 엔진 회전수는. 같은 관점으로 동력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2개의 배로 쪼갰을 때 필요한 동력과 회전수가 나오니까 계산하면은 나오겠죠. 반지름.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피치 아직 얘기 안 했고 확장 면적비는 공동 얘기할 때 할 거고 날개수는 대충 얼마로 한다? 여러분들 주어진 배가 탱커잖아요. 4개. 뭐 구태가 5개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피치비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제 시간이 별로 없지만 또 쓸모없는 스큐랑 레이크가 나왔네. 그냥 책 보세요. 이거는 성능에 영향 주는 게 아니라서 읽어보고 아까 근데 제가 앞에서 설명한 얘기 다 있어요. 레이크는 뭐 한다고 했어요? 선체에서 멀어지게 뒤로 젖히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괜찮은 거고 그 다음에 스큐는 변동 압력 문제라서 얘는 많이 주면 좋은데 배의 추진기의 구조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고 캠버 피치만 빨리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펠러 날개를 그려놓는다면은 이렇게 들어오고 앞날에서 뒷날을 이은 선이 우리가 코드라인이죠. 그쵸? 그 다음에 회전 속도랑 전진 속도의 합력으로 얻어지는 어떤 속도 성분이 있으면은 걔랑 코드라인의 각도가 우리가 얘기하는 바등각이잖아요. 그러면 날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원 익형 문제로 가자면 알파는 뭘로 조절해요? 알파 바등각인데 유동 속도는 정해져 있겠죠. 회전 속도랑 전진 속도니까. 그건 우리가 못 바꿔요. 알파라는 게 결국엔 이거 우리가 각도 뭘로 바꿔요? 추진기 3차원 날개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피치잖아요. 바등각은 피치로 조절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니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축이에요. 추진기 축이면 아까 아침이란다. 초반에 내내 얘기했던 게 뭐예요? 얘에서 이렇게 되면 피치가 커진 거고 날개가 이렇게 서면 피치가 작아진 거고 맞아요? 응.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동 속도는 정해져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받은 각은 우리가 피치로 조정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책에도 나왔긴 했는데 이 선을 알파는 그대로 두고 통째로 1로 이동하는 게 뭐예요? 캠버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응. 캠버를 주면은 날개가 이렇게 굽으면서 구태여 0도일 때도 속도가 받은 각 0이더라도 어쨌든 들어와서 이렇게 방향이 꺾이잖아요. 그렇죠? 꺾이긴 꺾이잖아. 캠버가 있으면은. 그래서 양력을 발생은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캠버가 플러스로 돼서 등이 굽기 시작하면 날개 등이 굽으면은 양력이 이쪽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날개를 설계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받은 각은 0도일 때 순수하게 캠버만으로 양력을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되면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양항비라고 해서 드랙이 증가를 하거든요. 알파가 커지면 드랙도 커져요. 그러니까 알파가 0일 때 드랙이 이제 제일 작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혹시 CD 그래프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유체 때 안 배웠나?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CD는 이제 여기 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 방향으로 받는 힘인데 얘가 받은 각이 0도일 때가 제일 작고 받은 각이 커지면은 그만큼 CD가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리프트를 만들 때 들어가는 드랙, 우리가 효율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겠죠. 같은 추력을 만드는데 들어간 토크랑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받은 각이 0도일 때 리프트를 만드는 게 드랙이 제일 적게 들어가요. 그럼 참 좋으니까 우리가 유동 방향 정해져 있잖아요. 어차피 회전 속도, 전진 속도 해가지고 정해져 있을 때 그럼 날개를 피치를 잘 조절해가지고 받은 각이 얼마가 되게? 0이 되게 하면 참 좋겠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치각을 정하는 거고 그러면 피치각이 0이 되면 참 좋긴 한데 그럼 추력은 어디서 만드나요? 누가 만들어줘요? 캠버가 만들어주면 되죠. 그 얘기를 책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고 시간이 딱 3분만 더 쓰고 끝낼게요. 왜냐면은 이걸 또 다음 시간에 얘기한다고 하면은 또 시간이 늘어질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미리 얘기하고 빨리 넘어가야지. 그러면 우리가 피치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정하는지는 얘기했어요. 어떤 목적이요? 날개에 받은 각이 0도가 되게끔 하는 게 제일 좋아서 피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캠버 문제인데 캠버야 뭐 알아서들 하시고 원래 아까 우리 A는 0.8 할 때 이미 사실 나왔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대충이라도 아는 게 뭐 있어요? D0 이거 대충 알죠? 여기서 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확장 면적비는 공동 현상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성능이랑 상관없이 사실 나오거든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어떻게 구하는지. 어쨌든 얘 우리 알고 있고 날개 숫자도 알죠? 일반적으로 몇 개 할 건지 정했잖아. 얘를 가지고 했을 때 그림 10-14 이거 빨리 설명하려고 지금 했거든요. 요상한 차트가 있는데 X축이 뭐냐면은 숨 찬다 씨. X축이 요상한 건데 이거 알아요? PD? 이미 알잖아. D 알아요? VA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이 정도 뚱뚱한 배면 이 정도 W가 나온다 우리 알거든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V는 설계 속도니까 반류비 뭐 이 정도는 나오겠다 있죠. 걔를 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근데 책에도 써져 있 그 그림 밑에 보면은 단위가 뭐예요? 얘는 HP로 나온 마력이고 반지름은 피트고 전진 속도는 노트예요. 이게
지금까지 표준화 되기 전에 나온 차트라서 그냥 현실적으로 그때 많이 쓰던 단위를 그냥 썼거든요. 주의하세요. 얘도 N이 뭐냐면은 RPM일걸? 그 다음에 P는 PS. 그 다음에 지름은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미터인데 또 옛날식이라서 이것도 피트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미터랑 피트랑 한 3배 차이 나니까 여러분들 설계선 집어 넣어가지고 D가 설계선 지름이랑 같으면은 미터고 3배 차이 나면 피트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이제 제가 알려드려봐야 여러분들 직접 해보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고 얘도 요거라는 거 책에 써져 있으니까 딱 하시고 그렇게 된 다음에 옆에 제일 위에 이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B4-55라고 돼 있거든요. B4는 날개 숫자예요. 날개 숫자 4개 여러분들이 정했고 Z. 그 다음에 55는 뭐냐면은 0.55가 이거다라는 거예요. 확장 면적비. 확장 면적비 미리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확장 면적비 정하고 날개수 정했고 그 다음에 동력 값이랑 지름이랑 전진 속도, 정확히는 추진기 들어오는 유동 속도 이렇게 5가지가 정해져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배에 해당되는 B 값 구할 수 있어요. P2 구할 수 있고 얘를 따라서 그러니까 X축 값이죠. 밑에 있는 X축 값 쭉 따라서 올라오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볼록 올라온 그래프들이랑 만나거든요. 얘가 뭐냐면은 이 B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효율이에요. 그래서 뭐 대충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뭐 0.8, 0.9 아닌데? 에타 제로지. 0.75부터 시작했네요. 그래서 뭐 얘는 0. 뭐 얼마고 얘가 0.65 정도 되고 뭐 얘는 0.6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얘가 0.6이랑 만났다는 거는 이 동력 조건에서 B 시리즈 프로펠러를 아무리 잘 설계해도 여러분들은 효율이 얼마 이상 안 나온다? 에타 제로가 배 추진 효율이 아니라 추진기 단독 효율이 0.6이 한계라는 거예요. 그럼 0.6이 한계일 때 0.6이 한계일 때 여기 위에서 보면 또 사선으로 내려가는 선들 있거든요. 얘가 J분의 1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계한 J분의 1, J분의 1 어떻게 구해요? 그래도 ND분의 V잖아. 책에서 J분의 1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진짜 자료들 찾아보면은 이게 아니라 얘도 요걸로 표현한 그거거든요. J분의 1이 아니라 ND라고 해서 얘도 RPM, 얘도 피트, 얘도 노트 그렇게 식으로 돼 있어요. 제가 수업 자료실에 올려드릴게요. 하는 방법이랑 이걸로 원래 참고를 해가지고 하면은 그때 달성할 수 있는 얘랑 그러니까 얘는 설계값으로 주어져 있잖아. 설계값이랑 얘랑 만나는 점 있죠? 여기 올라와서 만나는 점이랑 설계했을 때 추진기 성능이랑 추진기 작동 조건이랑 만났을 때 달성할 수 있는 효율값이 아까 0.6으로 나왔고 일로 쭉 가면은 얘가 뭐냐면 P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날개수, 확장 면적비, 그 다음에 동력, 지름, 전진 속도 이걸 다 알고 있으면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 하나, 여기 사선으로 내려오는 거 하나가 서로 만나는 점 있겠죠? 그 만나는 점에 요거 단독 효율 최대값이 나오고 그때 P칩이는 얘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선 날개수 정하셔야 되고 지름 정하셔야 되고 확장 면적비 정하면은 피치가 나온다. 이 차트를 통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기 설계를 좀 급하게 한 감이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큰 틀 알고 계시면은 다음 시간에 공동 관련해서 설명하고 올해는 안 할 거거든요. 시간 좀 남으면은 이거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어차피 실제로 얘를 구하는 게 여러분들 과제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그걸 알아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